지난 19일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 매체인 NHK는 독도 주변과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한국이 또다시 해양 조사를 감행하고 나서자 일본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NHK는 지난 18일에 한국의 해양 조사선이 독도 주변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일본 해양보안청에 소속된 순시선이 이를 발견하고 무선을 통해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NHK는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 또다시 독도에서 연거푸 해양조사를 벌인 만큼 일본 정부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와 동해를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는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군사강국과 경제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위상을 망각한 채 그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국을 상대로 무모한 갈등을 촉발함에 따라 오히려 일본의 국제적 고립만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오늘날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 매체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매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특집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안보 매체로 잘 알려진 워온더락은 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방산무기를 통해 자국의 자립자강을 도모하고 나섬에 따라 오늘날 한국산 방산무기가 가히 민주주의 무기고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위력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1940년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국주의와 소련의 팽창에 맞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무기고가 될 것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인 워온더락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러한 선언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 방위력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이에 덩달아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매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에서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왔고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이 주요 글로벌 방위산업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177%나 폭등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일순간에 세계 8위의 방산무기 수출 국가로 올라섰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때문에 미국 매체는 현재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현재 K무기고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이를 미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당장 상업적 논리로 보자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의 경쟁자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분명히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군사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병렬적인 도전과 연일 씨름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오늘날 미국을 대신해 민주주의 동맹국들에게 최고의 전략자산을 제공하려는 한국 방산기업들의 능력과 의지는 그만큼 충분히 환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과 진정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방산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에 직면한 수많은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전략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그 중에서 호주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존재감을 확연히 실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올해 초 호주 정부가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K9 자주포 30문과 탄약 보급 차량 15대를 도입하기 위해 하나디펜스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두 나라의 이 같은 방산 계약 체결은 올해 말에 발표될 호주의 대규모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 있어서 서곡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호주 정부가 450대에 달하는 보병 전투 차량을 270억 호주 달러 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하나디펜스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미국의 또 다른 군사안보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가 최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 대표단들이 호주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형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호주 정부가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이를 실전에 배치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재래식 잠수함 도입이 절실한 만큼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와 다름없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인 워운더락은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잠수함 도입 사업은 한국과 호주의 방위 협력이 자주포와 장갑차를 넘어 이제는 잠수함 분야에 이를 정도로 긴밀한 협력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다 여실히 시사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미국 매체는 호주와 정반대편에 위치한 폴란드 정부 또한 최근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들이기로 한 방산무기는 총 3종류에 달하는데 먼저 현대로템의 흑표전차만 하더라도 980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전투기와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또한 각각 48대와 648문을 도입키로 한 만큼 세계 각국의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핀란드와 터키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했던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미국의 동맹국 전력 증강 전략에도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아낌없는 극찬과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매체는 이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미국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기업도 추종할 수 없는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매체는 자주 국방을 위해 오랫동안 고군분투해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 노력만큼이나 방산강국이 갖춰야 할 5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갖추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빠른 배송 일정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과 더불어 맞춤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적인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매체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과 이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동맹국들의 방위산업을 줄곧 견제해왔지만 오히려 한국만큼은 이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미국과 전 세계를 감탄시켜왔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적나라하게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5년 당시에 미국 의회가 첨단 전자레이더와 더불어 통신과 추적 시스템을 포함하는 4개의 핵심 전투기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7년 만에 보란듯이 자체 기술로 만든 KF-21을 성공적으로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출하려는 태세까지 갖추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매체는 오늘날 스스로의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에 올라선 한국의 방위산업을 미국 정부가 단순한 상업적 경쟁자로 여기기보다는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방위력을 증강시켜주는 핵심 주체로 예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신냉전으로 인해 미국만으로는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전력 증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는 만큼 현재 민주주의 국가들이 열광하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른바 민주주의 K무기고로 지칭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기존의 강대국들로부터 거센 견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립자강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마침내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희망과 대안의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쌓아올린 소중한 금자탑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길 바랍니다.